연예계는 꿈과 환상의 무대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현실이 얽혀있는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한 노력과 재능이 필수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은 지름길을 택하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겪고 화려한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오늘은 스폰서와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며 대중의 신뢰를 잃고 인생이 뒤집어진 4명의 여자 연예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중 4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탤런트 김채연은 청순미와 신선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레모나 CF로 연예계에 입문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 뒤에는 치명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3년 갑작스러운 납치 사건으로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채연은 심야 방송을 마친 뒤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앞에서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30분 동안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밝혔고 그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김채연은 여러 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건을 설명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점차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채연의 진술은 번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하더니 결국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으로 지목된 남자는 40대 대기업 간부, 즉 김채연의 스폰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그녀가 남자친구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은폐하려는 자작극에 불과했으며 그날 밤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채연은 납치범이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스폰서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 했다고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폰서와 함께 경기도 용인 수지로 끌려다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납치 자작극과 스폰서와의 양다리 연애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채연의 이미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녀는 방송에서 퇴출당하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지만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자작극을 벌였고 결국 발각되며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며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큰 자작극 중 하나로 기억되며 김채연의 이름은 대중에게 진실성의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클라라입니다. 섹시 아이콘으로 대세를 이끌었던 배우 클라라는 한순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사라지고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구 장면에서 화제를 모은 그녀는 빠르게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기사를 장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간의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되며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된 카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거나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드러나며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대부분 클라라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녀가 이 회장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이나 흰색 비키니, 화보 등을 자발적으로 이 회장에게 전송하며 저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이라거나 이 회장이 자신을 매혹적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히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즐거움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술자리나 기타 발언들이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업무 관련으로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지며 클라라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이규태 회장이 이끄는 소속사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를 잃는 참사에 직면했을 때 클라라는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아이돌들이 찾아와서 조문하는데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클라라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난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클라라는 은비의 빈소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갈 수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권리세에 약마저 사망한 후
이 회장은 적어도 얼굴 한 번은 비췄어야 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평소 리세가 좋아했던 가수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지만 클라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변명을 했으나 2013년 한 방송에서 함께 출연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서 클라라는 점점 수세에 몰렸고 결국 소속사의 강경한 태도에 굴복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뒤이어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졌습니다. 이규태 회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연예 기획자가 아니라 군수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로비스트 린다 김은 방송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어이없다. 얼굴이 예쁘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력히 비판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구라라라는 조롱을 받으며 국민적인 비호감 이미지로 낙인 찍혔고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조명되면서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에서 배우로서 재기를 시도했고 이후 사업가와 결혼해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시그니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과시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솔로로 데뷔하며 D컵 몸매와 마네킹 같은 각선미로 폭발적인 주목을 받은 진아는 단숨에 스타로 떠오르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진아는 미국 LA에서 재력 있는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았으면 같은 해 한국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와 성매매를 통해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 원정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진아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연루된 연예인은 총 6명으로 전걸그룹 슈가의 멤버 이하린, 2015 미스코리아진 이민지 등도 포함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진아는 사건에 대해 강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주겠다며 고마워서 받았고 돈을 갚을 필요는 없으니 지인과 소개팅 형식으로 만나자는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만남을 단순한 인연으로 여겼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면서 진아의 방송 출연은 전면 금지되었고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진아의 근황은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화려한 스타 이미지를 뒤덮은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며 그녀가 선택한 잘못된 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배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박녀 등의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4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폰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수연이 30대 자산관리사 B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스타가 되고자 했던 수연은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수년간 사귄 남자친구 어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고 스폰서 B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곧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와 찍은 사진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수연은 이를 스폰서 B에게 고백했고 B는 수연의 요구에 따라 어를 찾아가 폭행하며 스마트폰 유심칩까지 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B를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수연은 스폰서와의 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워져 더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연애로 인해 남자친구와의 친밀한 증거들이 쏟아졌고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는 수연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수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B와의 관계를 단순한 친분으로 주장했지만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며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그룹 트윙클로 데뷔를 시도했으나 논란 속에서 데뷔는 무산되었고 결국 일반인으로 돌아가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연의 잘못된 선택과 이중적인 행동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TV에서 남편과의 금슬을 지나치게 자랑하던 끝에 결국 이혼을 맞이한 여성 연예인 TOP4를 소개합니다. 4위는 서인영입니다. 서인영은 이혼의 원인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낳은 인물로 연예계에서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축하보다는 남편에 대한 동정과 불안감이 더 많았던 것은 그동안의 이미지와 연관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인영의 결혼식은 화려함의 끝판왕처럼 보였고 결혼식 장식에만 1억 원을 쏟아붓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혼식 자체에서 불편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결혼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이는 결혼 생활의 불안한 시작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서인영은 센 언니라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속옷까지 챙기며 자신을 서비스라고 칭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그 화려하고 급작스러운 결혼식은 단 7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고 특히 남편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서인영이 언론을 통해 이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으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며 그녀가 결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서인영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혼까지 이어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인영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녀가 과거에 언급한 신혼여행 취소 이유와 결혼 내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 등이 다시 떠오르면 이혼의 진짜 원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서인영의 짧고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은 그녀의 결혼과 삶에 대한 여러 의문을 여전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3위는 이하현입니다. 연예계에서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이하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춘 그녀는 데뷔 4년 차에 3살 연상의 일반인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하며 3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큰 편견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하연은 이혼녀라는 낙인을 지닌 채 연예계 활동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 후 드라마에서 만난 개그맨 홍기훈과 공개 연애를 시작한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찾은 듯 보였지만 이마저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홍기훈의 폭행 사건이 터지며 그가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피해자인 이하현마저도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강제 하차를 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복귀한 그녀는 2006년 엠픽처스 대표와 재혼하고 2딸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이 또한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법적 문제로 또다시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두 번째 이혼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오히려 일상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2년 세 번째 결혼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결혼은 과거의 결혼들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방송을 통해 2딸과 남편 행복한 가정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딸을 사랑으로 키우며 장인과 장모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모습으로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하연은 드디어 평온한 가정을 찾은 듯 보였으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 종료 후 6개월 만에 그녀의 세 번째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 한때 단란해 보였던 가정의 붕괴 소식은 충격적이었으나 동시에 그녀가 과거 방송에서 보여준 과민하고 예민한 행동들이 다시 떠오르며 이혼 사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이유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이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연이어 이혼과 논란에 휘말리며 끊임없이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위는 김현숙입니다. 김현숙은 결혼과 이혼을 통해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그 파장은 지금도 대중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던 그녀는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그 후의 결혼 생활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던 김현숙의 배경은 그녀의 결혼 발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평생 괴로워하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며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방송에서 자상한 애처가로 비춰졌고, 김현숙 역시 여러 방송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6년 만에 급작스럽게 끝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 발표 초기에 김현숙은 전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이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프로그램 수미산장에 출연해 이혼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방송에서 점점 더 직설적이고 과감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집안을 봐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다며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고, 전 남편과 시댁의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폭로적인 발언들이 계속되자 대중의 반응은 차갑게 식었고, 김현숙은 이를 의식한 듯 전 남편과 시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그녀는 진행자가 그때는 사랑이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솔직하게 답하면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나았을 것 같다는 발언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발언들은 결혼 생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며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겨주었고,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위는 서유정입니다. 서유정은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으며 결혼 이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내의 맛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방송 내내 남편과의 과도한 스킨십을 공개하며 잠자리 빼고는 다 보여준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서유정은 속옷만 걸친 채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거나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서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하며 지나치게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불필요하게 자극했습니다. 2023년 서유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 사실을 숨겨왔으며 특히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후 네티즌들은 이미 2년 전부터 그녀의 이혼 징후를 눈치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서유정은 과거 이탈리아 베니스 마르코 대성당의 사자상 위에 올라탄 사진을 SNS에 게시해 무개념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논란에 오르며 이혼 2년 전 그녀가 SNS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한 글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의 주어가 불분명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이혼 이후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유정의 예능 출연은 일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과도한 사생활 공개와 끝없이 이어진 논란만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대중의 지나치게 집중된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는 결국 공감보다는 피로감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끝났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 후 똥을 피하려다 다이아몬드를 밟은 여배우 T.O.P. 이 결혼 후 대박 성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위는 박솔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비열한 폭로로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박솔미는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눈에 띄는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3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선배 배우 변우민과 연애를 시작했으나 1년 반 만에 결별하면서 변우민의 비열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솔미는 변우민의 소속사가 없던 시절 자신이 이적하려던 소속사의 그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계약 문제나 복잡한 절차들을 대신 처리하며 그의 경력을 돕는 등 물심야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솔미가 스타로 떠오르자 변우민은 자신이 도와준 사실을 무시하고 그녀를 버리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솔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13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연애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히 자신이 변우민과 연애를 시작한 시점은 겨울연가 방영 이전이라 그가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당시 변우민은 병역비리 사건 이후 대중의 인식이 좋지 않았고 결별 당시 박솔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여론은 변우민의 비열한 행동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후 박솔미는 드라마 오인회에서 지성과 3년간의 공개 열애를 이어갔고 그와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배려를 보였던 그녀는 변우민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조 금수저 연예인 한재석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변우민은 자신과의 열애 사실을 부정당하며 박솔미가 말했던 13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을 뒤로한 채 행복한 가정을 꾸린 박솔미의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1위는 임유진입니다. 그녀는 똥을 피하려다 다이아몬드를 밟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듀오로 데뷔했으나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임유진은 연기자로 전향한 후에도 단역과 조연을 전전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연애 역시 그녀에게는 불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애는 결국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임유진은 오지호의 세심한 배려와 매력에 빠져 연예계 공식 커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호는 여자 마음을 잘 이해하고 챙기는 능력으로 임유진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드라마 신입사원과 가을 소나기를 통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지호의 바쁜 스케줄로 만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삐걱거렸습니다. 결국 3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지호의 바쁜 스케줄이 만남을 피하는 이유라는 말은 그저 구실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지호의 전 여자친구라는 여성 한나가 2007년 1월 생을 마감했으며 그와 동거하던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오지호는 최소 1년간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난 것으로 드러났고 임유진이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든 모르았든 임유진은 2007년 초 오지호가 안나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배우 윤태영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윤태영은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로 상속 재산만 450억 원, 순자산이 1천억 원을 넘는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 연예인입니다. 오지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윤태영과 결혼한 임유진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오지호가 여전히 곤혹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재력과 사위 입성을 통해 얼마나 여성을 잘 이해했는지 입증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